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결석자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결석자가 2명이나 있네. 지난주에 전기 회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축전기는 다 했지, 축전기는. 자, 13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39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139페이지에 잠깐 3번이나 4번 같은 거 잠깐 보면, 다른 거 다 됐고, 그래프를 보면, 오메 법칙이 I는 R분의 V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바꾸면, 저항은 R은 I분의 V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보다 보면 어떤 그래프가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X축이 전류이고 Y축이 전압인 그래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을 전압으로 주고 Y축을 전류로 주는 그래프들이 있어. 생김새를 가끔 다르게 준다고. 이게 아무런, 그러니까 위아래 바꿔도 사실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저항이라는 게 전류분의 전압이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X축이 전류인데 이렇게 됐어. 그럼 예를 들면 뭐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야. 이게 뭔 소리냐면 전류가 2A일 때 전압이 4V다. 대충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때는 기울기가 X분의 Y잖아. 기울기가 저항이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얘는 X축이 전압이고 이제 시작했어.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잖아.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그럼 X축이 전압일 때는 이게 여기서 기울기라는 게 전압분의 전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배, 즉 저항분의 1이라는 거. 요것 좀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했구나. 아, 무조건 기울기는 저항, 혹은 무조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 아니고,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를 신경 써서 보시라고. 응?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그래서 요 그래프 먼저, 지금 139페이지 3번, 4번 그래프만 잠깐 설명을 한 거야.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1, 2, 3, 4, 5에서 질문. 없지, 앞부분은. 자, 윤재 채점 안 했어? 빨리 해. 자, 7번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 7번을. 넘버 7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먼저 그림부터 보자. 7번은 그림을 보면 저항 3개가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 다음에 건전지가 24V짜리래. 얘가 24V야. 응? 그러고서 ABC 순서대로 2옴, 3옴, 4옴. 여기서부터 A, B, C 순서대로 돼 있어. 자, 전형적인 병렬 연결 회로야. 자, 병렬 연결일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줘. 병렬 연결은 얘네들이 각각이 독립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꼬마전구라고 예를 들어보자. 그럼 꼬마전구 이렇게 연결하면 동시에 3개가 다 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꺼도 혹은 2개를 꺼도 또는 껐다 켜도 서로가 서로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병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꺼도 직렬은 얘기가 달라. 직렬을 하나 끄면 동시에 꺼져. 근데 병렬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스위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류가 I1, I2, I3라고 하면
이거 바로 대입하면 돼. I1은 서로가 상관이 없어. R분의 V니까 12A가 되고, 같은 원리로 I2는 R분의 V니까 8A가 되고, I3는 6A가 된단 말이야. 자,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면 I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제 보통 이제 전체 전류라는 표현을 써. 그럼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합성저항을 구하래.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얘들아 이 문제에 한해서 크게 두 가지야. 어떻게? 병렬이니까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이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럼 얘네들은 12로 통분하자. 그러면 12분의 얘는 6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12분의 13이잖아. 자, 이것도 주의할 점. R분의 1이 여기서 12분의 13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꼭 마지막으로 뒤집어져서 합성저항은 13분의 12옴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야. 이 방법이. 아니면 얘를 합성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차피 저항 한 개짜리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류값을 구해놨으니까 전류의 누적 값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전류가 12,8이니까 메인으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은 26A야. 그럼 이거 갖고 오메 법칙을 바로 적용시킨다고. 그럼 저기서 R은 I분의 V니까 26분의 24에서 13분의 12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전류가 나왔으면 바로 저항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성저항이 좀 비교적 단순하게 생겨서 구하기가 편해. 그럼 이 방법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 합성저항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전류는 알게 됐어. 그러면 이 방법 쓰면 되고. 그래서 7번 했어요. 자, 8번도 그냥 말만 잠깐 할게. 8번은 100옴짜리랑 200옴짜리랑 직렬 연결이잖아. 그러면 지난주 얘기했지만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 전류값은 똑같아야 돼. 근데 전압은 그럼 달라야 되겠지. 이때 전압의 비율이 저항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서 보면 지금 A랑 B가 직렬 연결이야. 그러면 100옴, 200옴이잖아. 그럼 A의 전압과 B의 전압이 1대2가 돼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 센 놈이 저항 센 놈이 전압도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된다고. 8번 같은 경우는 그럼 왼쪽에 A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100을 3등분해서 그 중에 3분의 1을 A가 가져가는 거야. 즉 3분의 100이고. 그럼 B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3분의 200인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9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양은 똑같은 거니까. 야 윤재야, 오른쪽 10번에서 13번 사이에 뭐 질문해봐. 어? 다 알아? 춘서는? 뭐라고? 없어? 규민이는? 야 말이 안 되는데? 야 이 사기꾼들아, 12번은 문제가 틀렸어 얘들아. 오래간만에 문제가 완전 틀린 문제가 나왔더라고. 완자야, 니들이 완자한테 전화해. 그래갖고 이거 조건 설정 잘못됐다고 문제 이상하다고 연락해. 야 그거 한번 상품권 줘. 이제 네가 대표로 해. 완자에서 여기 141페이지 12번 문제 조건 설정이 잘못됐다고 전화해. 이거 오타차,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그냥 오타가 아니고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출판사 치고는 이 정도면 큰 실수야.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에, 야 지금 12번 하는데 12번 문제가 완전 잘못됐어 얘들아. 그거 지금 설명해 줄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일단 저항이 R1, R2, R3 세 개가 등장을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총 저항이 3개야. 응? 그러고서 여기야 저항이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 붙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변 저항이라고 불러. 아이씨, 가변 저항. 가변 저항 직역하면 변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 뭐냐면은 저항이 고정값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눈금 바꾸듯이 내가 저항을 바꿀 수가 있는 장치를 가변 저항. 근데 얘는 여기서 R1은 고정값이 아닌 거야. 내 맘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전원장치도 그래. 전원장치도 건전지는 얘들아 전압이 고정값이잖아. 예를 들면 건전지 하나를 쓰면 일반적으로 1.5V란 말이야. 그래서 건전지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 소켓에다 연결해가지고 직렬 연결로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세게 써. 근데 전원장치 이런 장치가 있어. 건전지 안 쓰고 전원장치가 그럼 걔도 전압을 찍찍찍 이렇게 하면 내 맘대로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이 가변 전압, 가변 머시기 이런 말이 나오면 변신시킬 수 있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가변 저항인데, 자 여기 보면 R2랑 R3는 고정값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얘를 키워. 그러면 R1에 걸리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즉 니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니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 R1의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해놓고서 맞았다고 해놨단 말이야. 보면은 그지?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자 얘랑 이렇게 좌우로 2등분을 했어. 그 다음에 얘는 저항을 놔두고 이 R1의 전압을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전압은 무조건 V가 성립이 돼야 돼. 그럼 이쪽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이쪽 전압을 V2라고 하면 V1 플러스 V2는 무조건 V가 성립이 돼야 돼. 합이 V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R1의 저항을 키워. 그럼 V1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V1이 증가하는 순간 자동으로 V2는 무조건 감소하게 돼. 왜?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예를 들면 10V야. 근데 얘가 8V 가져가면 볼 것도 없이 얘는 2V밖에 못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지금 질문이 뭐냐면 니은 보기. R1의 저항값을 증가시켜. 응? 그럼 여기까지 되면 전압이 증가하지. 그럼 전압이 증가하면 소비 전력이 증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소비 전력 공식이 뭐야? 얼분의 V 제곱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 R을 증가시킬 거야. 그럼 저항이 늘어나. 근데 전압도 늘어나. 같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커지겠냐 작아지느냐를 둘이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무조건 얘가 제곱이라고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야. 얘가 제곱이니까 무조건 세겠네가 아니야. 왜냐면 이 V가 R의 함수가 아니잖아. 아니 R의 함수인데 R만으로 이루어진 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증명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 내가 여기서 증명 과정은 안 할게. 증명 과정이 다 있어. 근데 이제 뭐 수학적인 이제 뭐 조금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증명을 안 할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 저항이 얘들아 이렇게 써봐. 편의상 내가 2개를 그려볼게. 왜냐면 어차피 얘는 저항이 고정값이니까 요 저항을 2옴이라고 내가 숫자를 넣어서 보여줄게. 2옴이라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변 저항이야. 그럼 가변 저항도 처음에 2옴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건전지는 편의상 6V짜리야. 그러면 현재 2옴이지.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저항을 증가시켜 보면 얘가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 직접 수치적으로. 지금 얘가 아무런 설정 조건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R1이 오른쪽에 R2, R3 합성 저항보다 크다 작다 그런 말조차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얘를 키우잖아.
그러면 얘의 소비 전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얘의 소비 전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보여줄게. 자, 여기가 2옴이야. 그러면은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 전체 전압 6V니까 볼 거 없이 여기가 3V, 여기가 3V가 걸리겠지. 그러면 그때의 케이스를 1번이라고 해볼게. 그럼 걔를 P1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R분의 V제곱으로 이용해서 소비 전력을 구할 거야. 그게 제일 편하니까. 전력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럼 인지야, 지금 상황에서 소비 전력이 얼마야? 2분의 9가 되지. R분의 V제곱이니까 2분의 9W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얘 저항을 늘려볼게.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저항을 늘려서 얘를 4옴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전압이 몇 대 몇이 돼? 4대 2가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전압이 4옴일 때는 4옴일 때는 전압이 얼마 걸려? 아, 4대 2잖아. 전압이 얼마 걸려? 합이 6V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 그럼 이번에는 전압이 4V가 걸린다고. 그럼 소비 전력을 P2라고 해볼게. 그럼 P2는 어떻게 해? 또 R분의 V제곱이니까 4분의 4, 16이니까 4W니까 2분의 8W가 된다고. 그럼 봐봐.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소비 전력이 줄었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저항을 감소시키면 소비 전력이 늘어야 되잖아.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줄여볼게. 어떻게 얘를 1옴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 세 번째. 그럼 1옴이라고 하면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야.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려? 2볼트가 걸려 이번에는. 그래서 1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압은 2볼트가 걸려. 그럼 또 소비 전력 이때를 P3라고 해볼게. 그럼 P3를 또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면 R분의 V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4W에서 얘가 또 2분의 8W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만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이 저항이 같을 때가 저항값이 딱 둘이 반반씩 나눠 먹을 때가 여기에 있는 애의 소비 전력의 최대가 돼. 그게 이 케이스야. 그러면 저항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저항을 키워도 소비 전력이 줄고 저항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저항을 줄여도 소비 전력이 준다고. 수치로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볼게. 잘 봐봐. 예를 들어 얘가 예를 들면 2옴이었어. 그리고 얘가 1옴이었어. 1옴, 2옴인 세팅이라고. 지금 R을 알수록 얼마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였어. 그럼 이 상황에서 윤지야 얘를 저항을 늘려. 그럼 소비 전력이 증가해 줄어들어? 증가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케이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왼쪽 저항이 얘 저항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저항을 키우면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성립이 되고 왼쪽 저항이 오른쪽 저항보다 이미 커 있어. 그러면 저항을 증가시키면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얘가 10옴인데 얘가 한 2옴이야. 그럼 저항 키우면 10될 때까지는 소비 전력이 계속 증가한다고. 언제까지? 둘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둘이 값이 같을 때가 가변 저항의 소비 전력이 최대값인 순간이야. 그래서 걔를 기점으로 해서 더 늘려도 소비 전력이 줄고 더 줄여도 소비 전력이 주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 R2, R3 합성 저항이 R1하고 상대적인 비교값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키우면 소비 전력이 줄고 그런 게 아니라고.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야. 완전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없어지든지 아마 할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완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12번은 그렇고, 13번도 설명해 줄게. 13번도 이게 중요한 얘기야. 넘버 13번. 지난주에 내가 얘들아, 니네한테 이 얘기 해줬냐? 자, 이 꼬마족 엊그제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직계전선으로 연결하면 이거 불 꺼진다. 윤재야,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봐. 자, 여기 이제 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냥 회로야. 그럼 당연히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근데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얘를 이렇게 집계전선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전선만 하나 더 연결했어.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전선의 합성 저항은, 아니 전선 내부의 자체 저항은 0이라고 본다. 마치 역학으로 따지면 마찰이 없는 평면 뭐 이런 느낌으로 전선의 저항은 안 따져,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전선의 저항도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전선의 저항이 예를 들면 구리선 같은 걸 예를 들면 저항이 매우 작을 뿐이지 퍼펙트한 0은 아니란 말이야. 퍼펙트한 0이 되려면은 그건 초전도체. 어쨌든 퍼펙트한 0이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위로는 전선, 아래는 꼬마 전구. 즉, 윤재야, 이게 전선하고 꼬마 전구랑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꼬마 전구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전선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매우 작아서 0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제 전체 전압을 V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메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위아래로 흐르는 전류를 얘를 I1, 얘를 I2라고 해볼게. 그럼 일단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들어온 게 I고 나간 게 I1, I2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이해 안 돼? 이해 됐지? 그 전체 전압이 V니까 여기 전압이 V 걸리고 병렬이니까 여기도 전압이 똑같이 V 걸린다고.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하면 I1이 얼마가 나오냐면 스몰 r분의 V가 나오고 I2는 라지 r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스몰 r이 지금 0에 가깝잖아. 그럼 윤재야, 이 값이 얼마로 수렴해? 어? r이 0에 다가가면 I 값이 뭘로 수렴하냐고. 응? 아니 실제 야, 분모가 졸라 작아져.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무한대로 수렴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한마디로 야, 여기에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왔다가 위아래 저항차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 그럼 대부분의 전류가 위로 지나간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류라고 생각해봐. 한쪽은 저항 겁나게 작고 한쪽은 저항이 겁나게 커 상대적으로. 그럼 어디로 가면서 당연히 저항 작은 데로 흘러가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위에를 전선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야. 전선만 연결하면 어떻게 보면 전류가 이쪽으로만 지나가게 돼서 전류가 이렇게만 지나가게 돼서 여기는 마치 끊어져 버린 효과가 생겨. 그래서 다시 한번 꼬마 전구가 있었는데 얘를 병렬로 이렇게 전선만 연결하잖아. 그럼 꼬마 전구 불 꺼져. 13번이 그런 개념이야. 13번이. 그러니까 13번도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의아한데 얘들이 왜 이거 질문을 안 하지?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잘 봐봐. 13번 볼게 이번에는. 13번 문제에서 먼저 스위치가 열려있어. 그럼 스위치 신경 쓰지 마. 그럼 스위치가 열려있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서 저항이 4개가 그냥 풀로 다 살아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이제 합성저항 구해보자. 저항 하나가 여기가 R이고 근데 얘는 2R이래. 그리고 얘도 2R이래. 여기 R이래. 그럼 2R, 2R 병렬 연결하면 얼마냐면 R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총 합성저항을 R1이라고 하면 합성저항 R1은 R 더하기 R 더하기 R에서 3R이 된다고.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됐지? 자, 문제는 이거야 이제. 여기를 스위치를 연결하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림하고 나 봐봐. 이 그림하고 결국에 똑같은 그림이야. 즉 얘가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바깥으로 빠져있느냐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응? 그러면 여기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이가 죽어버린다고. 아까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저렇게 전선만 연결하면 제가 죽는다는 걸 꼭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지고 여긴 전선만 남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때의 합성저항을 R2라고 하면 R2는 합성저항이 ER인 상황이 된다고. 스위치를 연결하면.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가 합성저항이 3R이고 스위치를 연결하면 합성저항이 2R이야. 그거가 참고해서 풀면 돼. 그래서 13번은 그렇게 해서 풀으면 되니까 뭐 구체적인 풀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만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메 법칙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연습은 니들이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풀어봤고 저 뒤로 가서 14번, 15번도 내가 또 풀어볼게. 왜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전류전압 연습이 덜 돼 있는 상태라서 아주 쉬운 거 빼고는 내가 원리를 좀 알려줄게. 그래서 14번, 15번 풀어볼 거야, 지금. 자, 넘버 14번 볼게요. 넘버 14번. 자, 우선 그림부터 보자. 그림부터 보면 얘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서 여기 건전지. 그리고 위가 플러스. 그리고 12V. 자, 이제는 말 안 해도, 야, 이게 전류, 양극에서 출발하는 게 전류 방향이다. 정도는,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이 3oh짜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3oh짜리가 하나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4ohm이 있고 6ohm, 3ohm이 있어. 얘가 4ohm이고 여기가 병렬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ohm, 여기가 3ohm. 야, 이렇게 표시한 것도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걸 이해를 하면 돼. 그냥 귀찮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문제를 풀을 때는 얘들아 병렬을 먼저 환산해줘. 그럼 여기서 합성조항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R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아우 6분의 아우 왜 이러냐.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라서 얘가 2분의 1 되잖아. 그래서 자, 2분의 1 풀면 안 되지. 뒤집어줘야 되니까 여기 합성조항은 2ohm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은 직렬이잖아. 그럼 이렇게 합성조항은 얼마냐? 그럼 6ohm이 되는 거야. 일단 이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위쪽, 요쪽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지나가는 건 6ohm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근데 만약에 좀 이따가 이제 스위치를 닫아. 그럼 어떻게 되냐? 3ohm과 6ohm이 병렬 회로로 흐르는 경우가 되는 거야. 자, 문제 볼게. X를 닫았대. 그러면 이제 최종 합성 저항은 3ohm, 6ohm이잖아. 그러면 최종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R'분의 1은 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또 6분의 3이 나와서 이게 2분의 1이 나오니까 최종 합성 저항 R'은 2ohm. 무슨 말이냐? 이 회로 전체 합성 저항은 2ohm이 된다. 이런 소리야. 윤재 이거 구했어? 여기까지 할만해?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I1, I2가 자, 잘 들어봐. 이번에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건 이게 전체 전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 P점이
메인으로 흐르는 전체 전류잖아. 자, 그러면 스위치를 열었어. 그럼 위쪽만 보면 6ohm이었지. 그럼 오hm 법칙에 의하면 스위치를 닫기 전 I1은 얼분의 V하면 6분의 전체 전압이 12V니까 2A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스위치를 닫았어. 그럼 전체 저항이 2ohm이잖아. 전체 저항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I는 얼분의 V에서 6A가 돼. 그래서 스위치를 닫기 전 열렸을 때, 닫았을 때 전류의 비율이 1대3이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니은은 맞았지?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 스위치를 닫기 전이니까 6ohm이야, 6ohm. 그리고 전체 건전지가 12V. 전류 구할 것도 없어. 그냥 주어진 거를 바로바로 풀면 돼. 그럼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P는 얼분의 V제곱이니까 6분의 저런 거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해줘. 얼분의 V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24W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았어.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었어. 15번 하나만 더 풀고 그러면 이제 전기회로 일단 끝나니까 우리 조금만 쉬자. 자, 15번 빨리 문제 읽어봐. 바로 풀을 거야. 윤재 15번 풀었어, 못 풀었어? 못 풀었어? 규민아 15번 풀었어, 못 풀었어? 못 풀었어. 왜 못 풀었냐면 저게 어떤 그림인지 감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못 푸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해 줄게. 근데 이 전기회로가 알고 나면 쥐뿔도 없어. 야, 무조건 역학보다 쉬워. 역학이 무조건 제일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15번은 쉽게 말하면 손도 못 댔어. 이건 어려워서 손도 못 댄 게 아니고 그냥 낯설어서 저런 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돼? 단지 낯설음이야. 자, 보여줄게. 15번 원본 그림을 보면 넘버 15번이야. 넘버 15번 원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고서 건전지가 이쪽에 있어.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당연히 저 플러스티고. 그리고 저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저항이 R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저항이 R이 하나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끊어진 자리야.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R이 하나 있어. 그래서 저항체가 총 3개야.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거는 끊어져서 전류 안 통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되느냐? 보여줄게. 그래서 먼저 S를 A다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각지구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럼 S를 연결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은 여기를 지우라고.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라인을 잘 봐봐. 얘가 여기로 갔지. 그럼 요렇게랑 갈라졌단 말이야. 그치? 갈라져서 왔다가 여기서 만났지. 그럼 윤재야 얘랑은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야. 그래서 얘 신경 쓰지 마. 그럼 저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출발해서 2개가 병렬이었지. 그러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걸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전기회로에서는 이렇게 그지같이 생긴 그림을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는 게 능력이야.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전기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렇게 돼. A에 연결하면. 그럼 일단 보자마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R이니까 합성저항이 이제 얼마 나와? 2분의 3R 나와. 암산점수 되잖아. R이고 이건 2분의 1이니까 전체 합성저항이 2분의 3R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 끊고 요쪽에다 이렇게 연결했대. 그럼 얘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또 봐봐 이제. 자, 여기로 왔지. 그럼 요쪽으로 쪼개졌잖아.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난다고.
이걸 내가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게 내가 살짝 변형을 시켜줄게. 잘 봐봐. 이 R을 윤재야 찍 옮겨서 요 옆에다 갖다 놔도 돼, 안 돼? 되지.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갈라지는 점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조금 위로 가도 심지어 얘 옆에까지는 가도 된다고. 대신에 얘 옆에 넘어가면 안 되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도 여기까지는 와도 돼. 요렇게. 근데 이걸 넘어갈 수는 없어. 왜? 연결된 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얘 바꿔볼게. 얘를 이쪽에다 갖다 놓을게. 그러면 이렇게 된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럼 쟤네 둘은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지. 그러고서 이 전선 봐봐. 내가 여기다 연결했잖아. 근데 윤재야 이거 지우고 이렇게 연결해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그림이 되잖아. 쟤네 둘이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위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하나,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야 이거 구해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합성저항이 얼마인지 볼게. 얘는 2R이야. 그럼 여기 R이잖아. 그럼 합성저항을 R2라고 하면 이번엔 병렬이니까 R2분의 1은 2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2R분의 3이 되지. 자, 마지막으로 역수니까 뒤집어줘야 돼서 R2는 3분의 2R이 된다고.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저 그림 주고 저 그림 주고 풀어봐라 하면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지. 어려울 리가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림을 저렇게 혹은 어디다 연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야. 이 문제는. 자, 그러면 15번, 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마무리해봐. 15번. 이제 할 수 있어. 문제 읽어보고 이제 풀어봐, 한번. 모르겠어? 윤재야? 어? 뭐라고? 자, 아니, 내 말은 이렇게 하고 이래도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막하는 게 주어진 값이 없는 거세요. 그 문자로 하면 된다고. V, R 주어졌잖아. 아,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봐. 자,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라고. 니네가 손으로 풀어야 돼. 좀 이따 내가 마무리는 해줄 테니까 자, 일단 풀어보라고. 그래서 1교시 동영상은 나 나머지 요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2교시 때 내가 한 번 더 풀어는 줄게. 그래서 난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풀어봐.